P-파이터 프로젝트에서 주 비행기 미사일을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의 목표는 주 비행기가 사용할 미사일 프리팹을 생성합니다. 미사일 프리팹에는 연기 이펙트를 포함하고 미사일이 이동하는 스크립트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주 비행기에서 Shift 키를 누르면 미사일 프리팹으로 클론을 생성합니다. 미사일을 생성할 때 그 위치를 어떻게 잡는지를 살펴보고 미사일 생성할 때 효과음도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일 에셋은 SS2의 Free Missile이라고 하면 나오는 ESS를 사용하겠습니다. P-파이터 프로젝트 파일을 엽니다. 이전에 저장해 두었던 키보드 베이직 씬을 엽니다. 미사일 에셋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SS2에 Free Missile이라고 치고 검색을 합니다. 이 Free Missile 에셋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임포트, 그 결과 미сс일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겼습니다. 미сс일이라는 디렉토리로 들어갑니다. 미сс일이라는 프리팹이 있습니다. 이것을 씬으로 가져옵니다. 이 미사일 객체가 너무 크죠? 스케일을 0.05로 XYG를 바꿉니다. 크기가 작아져서 게임 화면에 보다시피 작게 보입니다. 취향에 따라서 크기를 좀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미사일에 연기 이펙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파티클 팩에서 스모크 이펙트를 미슬의 자식으로 넣겠습니다. 미슬의 자식으로 스모크 이펙트가 들어갔는데 연기 방향이 맞지가 않죠. 연기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스모크 이펙트 게임 객체의 로테이션 값을 변경해 줍니다. X0, Y180, G0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기 위치가 미사일의 끝부분에 오도록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포지션 값을 조정을 합니다. Y축의 값을 좀 내려보면 되겠죠. 각 방향으로 돌려봐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이렇게 생성된 미사일을 새로운 프리팹으로 저장하겠습니다. SS 폴드에 프리팹이란 디렉토리가 없으면 만들어주고 있으면 기존 것을 쓰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든 미사일을 프리팹으로 넣어줍니다. 새로운 프리팹을 만들 거냐고 물어보면 오리지널 프리팹을 선택해 줍니다. 이름을 플레이어 미슬이라고 바꿔놓겠습니다. 이제 미사일 객체와 연기는 만들어졌지만 미사일을 움직이는 스크립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어 미슬 게임 객체에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이라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붙이겠습니다. 미사일 이동은 플레이어 미슬 컨트롤 스크립트로 제어합니다. 이 스크립트는 계속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형태는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위쪽으로 이동하게 하겠습니다. 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멤버 변수로 mSpeed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초기값을 일단 0.1로 해두고 필요하면 편집기에서 인스펙트 창을 통해서 이 값을 조절해 주면 미사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매 프레임마다 게임 객체의 현재 위치를 받아온 다음에 Y축 값만 변경을 합니다. 변경량은 스피드만큼 더해주고 변경된 값을 다시 포지션에 넣어주면 매 프레임마다 mSpeed 양만큼 조금씩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확인해 봅시다.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을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mSpeed 값과 업데이트를 이와 같이 갱신을 했습니다. 저장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객층창에 저희가 만들었던 플레이어 미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현재 스피드가 0.1로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스피드를 0.2로 하면 2배로 빨라지겠죠. 미사일 생성 위치를 잡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일은 비행기 게임 객체의 위치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비행기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지금은 포스 오브젝트라는 이름으로 객체를 이 자식으로 하나 만든 경우입니다. 이 포스 오브젝트를 게임 객체에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키면 나중에 이 좌표값을 받아서 생성하면 됩니다. 이거 샘플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된 위치에 미사일을 생성하는 코드는 키보드 입력을 받는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수정하면 됩니다. 기존에 업데이트에서 상하 좌우 키보드를 누르면 움직임만 있었는데 Shift 키를 누르면 미사일을 생성하도록 코드를 추가합니다. 미사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에 멤버 변수로 2개를 더 추가합니다. 하나는 미슬 프리팹
스폰이라는 멤버 변수로 이 변수는 미사일 프리팹을 가리키게 합니다. 스폰이라는 멤버 변수는 앞에서 정의한 포스 오브젝트 게임 객체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르치게 합니다. 왼쪽 Shift 키나 오른쪽 Shift 키를 누르면 인스턴시에이트 함수를 통해서 미사일 프리팹을 생성하고 그 생성 위치는 포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의 위치 거기다가 생성을 하는데 우리가 생성할 미사일 프리팹을 살펴보면 로테이션이 X축으로 마이너스 90도, G축으로 28.31도 되도록 현재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될 때도 로테이션 값이 이 값이 되도록 생성해 주어야 됩니다. 참고로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나 스케일은 벡터3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로테이션 값은 쿼터니언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쿼터니언 점 0부터 360도까지 되는 디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일러라고 써주고 괄호 안에 이 값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된 미사일 게임 객체는 5초 뒤에 일단 삭제되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미사일 생성 위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주 비행기로 사용될 이 비행기의 자식으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 게임 객체 이름을 포스 오브젝트라고 만들고 이 위치를 미사일이 생성될 위치로 잡아줍니다. G축의 값을 마이너스 0.55로 잡아두겠습니다. 이 전체를 기존의 프리팹에서 포스 오브젝트가 추가된 것을 주 비행체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프리팹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프리팹 폴더에 새로 만들고 이름을 메인 플레이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플레이어의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플레이어 컨트롤에서 두 개의 멤버 변수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는 미슬 프리팹으로 미사일을 가리키기 위한 프리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멤버 변수는 생성될 위치를 가르치기 위한 변수입니다. 업데이트 하단에 Shift 키를 눌렀을 때 미사일 객체를 생성하는 코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플레이어 프리팹을 살펴보면 플레이어 컨트롤에 미슬 프리팹이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미슬 프리팹은 만들어둔 플레이어 미슬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스폰 위치는 이 프리팹에 자식으로 있는 포스 오브젝트를 연결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타입이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라 트랜스폼이기 때문에 포스 오브젝트 내에 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르치게 됩니다. 즉 스폰은 포스 게임 오브젝트의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가르치고 이 변수의 포지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위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프리팹이 설정이 되었으니까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좌우 상하는 움직이고요. Shift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미사일이 나오죠? Shift 키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미사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이 생성할 때 발사함을 재생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사되는 미사일인 플레이어 미슬 프리팹에 오디오 소스를 추가합니다. 오디오 소스의 오디오 클립에 발사함에 해당되는 미슬 샤포를 연결을 시키고 이 프리팹이 생성될 때 바로 재생하면 안 되니까 플레이어 원 어웨이크를 꺼둡니다.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의 스타트는 이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실행되는 함수니까 여기에다가 이 소스에 대한 참조를 얻은 다음에 이 소스를 플레이를 시킵니다. 그러면 미슬 샤포가 재생이 되면서 효과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미슬 프리팹에서 add 컴포넌트 통해서 사운드 소스를 추가합니다. 오디오 소스에 오디오 클립을 연결을 합니다. 프리팹에 있던 미슬 샤포를 연결을 하고요. 플레이 온 어웨이크는 꺼줘야 생성될 때 바로 재생을 하지가 않습니다.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 스크립트에서 이 부분을 추가합니다. get 컴포넌트 오디오 소스를 하게 되면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 스크립트가 붙여진 게임 객체로부터 오디오 소스 컴포넌트를 찾죠? 그런 다음에 재생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미스 컨트롤은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클론이 생성되게 되면 이 게임 객체의 오디오 소스를 찾고 여기 있는 이 효과음을 재생하게 됩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효과음이 잘 재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